2023년 홍백가합전의 하이라이트는 요아소비의 아이돌 무대였습니다. 이날 출연한 아티스트 모두 무대에 올라 요아소비의 아이돌에 맞춰 춤을 췄는데요. 무대가 끝난 다음에 트위터가 난리가 났어요. 이날 무대는 트위터 글로벌 검색 순위 2위에 오르기까지 했는데요. 좋은 트윗만 있진 않았어요. 특히 한국의 K-팝 팬 상당수가 못마땅하다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왜 K-팝 아티스트가 12월 31일에 한국 방송이 아닌 일본 방송에 출연을 하고 일본 가수의 댄서나 하고 있냐고요. 잠깐 여기서 이날 공연의 맥락을 살펴봅시다. 홍백가합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텔레비전 음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일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요. 그만큼 출연할 아티스트를 엄중하게 고르고요. 그리고 2023년 홍백가합전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K-팝 아티스트가 출연했습니다. 르세라핌, 트와이스 미사모,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세븐틴, 여기에 일본 팀이지만 JYP 소속인 니주, 한일 공동 제작팀 JO1까지 합치면 총 7팀이 출연한 셈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니지의 수장 고 자니기타의 설치 논란이에요. 이 때문에 항상 홍백가합전에 출연하던 자니지 출신 가수는 섭외에서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K-팝이 일본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오리콘 차트 연말 결산에서 세븐틴은 앨범 랭킹 3위, 5위, 7위에 올랐습니다. 스트레이키즈도 같은 랭킹 4위, 9위, 23위에 올랐고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11위, 13위, 21위. 비 16위, 지민 17위, 정국 18위, 뉴진스는 합산 싱글 랭킹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한국처럼 일본도 공중파 방송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홍백가합전은 최고 80%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최근에는 30%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본에서 인기 있는 K-팝 가수를 대거 출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홍백가합전에서 K-팝 아티스트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뉴진스가 그랬는데요. 뉴진스는 일본 정식 음반을 발매 안 했거든요. 근데도 특별 초청 가수로 출연해서 OMG, 디토, ETA를 모두 한국어로 불렀어요. 문제가 된 요아소비의 아이돌 무대에서도 K-팝 아티스트는 가장 잘 보이는 앞자리를 차지했어요. 이 홍백가합전은 원래 항상 단체 무대가 있거든요. 요아소비의 아이돌은 2023년 유튜브에서 4억 뷰를 기록했어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곡이에요. 2023년 한국에서 2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곡은 지수의 꽃이 유일해요. 게다가 이 곡은 틱톡 챌린지가 엄청 유행했잖아요. 요아소비의 아이돌이 단체 무대로 선정된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 팬이 보기에 이날의 무대는 야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먼저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팀은 당연히 같은 날 한국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날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볼 수 없게 된 거죠. K-팝이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한 후 당연히 한국 활동을 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내 K-팝 팬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한일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좋지 않죠. 독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가 여전히 껄끄럽게 남아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날 K-팝 아티스트는 국내 무대가 아닌 일본의 홍백가합전에 출연했을까요? 핫토리! 이건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 음악 시장은 전 세계 2위 규모입니다. 한국은 7위죠. H.O.T도 중국 진출을 했었죠. 이후에도 보아,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현지화된 모습으로 활동을 했고요. K-팝은 꾸준히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세븐틴이 2023년 한국에서 2회 공연을 통해 모객한 관객 수는 34,000명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12회 공연을 통해 49만 명. 무려 10배가 넘는 관객을 모았어요. 하나의 공연 레파토리를 열심히 준비해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관객의 수는 한계가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아티스트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건 그 세계를 돌며 막대한 공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K-팝 아티스트도 더 높은 수준의 공연을 만들려면 계속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본은 인구 규모에 비해 유독 음악 시장이 큰 편이긴 해요. 반대로 한국은 인구 규모에 비해 음악뿐 아니라 문화 소비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가계 지출액에서 한국의 문화여가 지출액은 5%를 넘기지 못하고요. OECD 꼴찌예요. 한국의 여가 시간 비율도 17.9%로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사람이 문화에 돈을 안 쓴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긴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간이 한몫하겠죠. 최근은 불황으로 다들 지갑을 닫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세계 최악의 출산율까지 더해보죠. 한국 음악 시장의 전망은 암울합니다. 저도 인디 레코드 레이블에서 음반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본은 인디부터 메이저, 지방부터 수도까지 많은 음악 팬과 인프라가 존재해서 다양한 음악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인디에서 이름이 있다 싶은 아티스트도 단독 공연 하나 만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이브의 방샤오 그장이 K-팝에서 K를 떼고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게다가 K-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비즈니스잖아요. 해외 레코드 레이블보다 하나의 아티스트에 훨씬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양과 질로 승부하는 지금의 K-팝 시스템에서는 리턴을 위해서라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음악 시장 상황이 전부 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한국 대중음악 시장은 섬에 가까웠습니다. 물리적으로 섬에 가깝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국경이 해제되고 있습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이 됐어요. 덕분에 K-팝 기획사의 규모도 커졌고 음악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디 음악가들도 전부 다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우리의 마인드는 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엑스지는 항상 욕만 먹는 실세고요. 웨이션비가 한국 방송에서 중국어로 노래하는 게 논란이 되기도 했죠.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른 국가 인종에 차별적이지 않은가 물어봅시다.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핫토리 앞으로 K-팝은 국적과 관계없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활동 반경도 넓어질 거고요. 이미 K-팝 그룹 멤버 중 상당수가 외국인 멤버죠. 모든 멤버가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인 리사는 K-팝 그룹 멤버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K-팝의 자랑일까요? 아니면 태국의 자랑일까요? 뉴욕타임즈는 2023년 최고의 뉴욕 음식으로 옥동식 돼지국밥을 뽑았어요. 나머지도 이탈리아, 베트남, 일본 음식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도시에 있는 음식이 자신들의 음식인 거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일본 음악은 수입 금지 품목이었죠. 이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티팝이 유행했고요. 유아소비는 한국에서 투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죠. 한국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K-팝 뒤에 정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 음악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 하나요?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순 없을까요? 음악은 국경 없는 전 세계인의 언어입니다. 2024년에는 마음을 열고 더 큰 시선으로 음악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트리슨 핫토리의 하박국이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